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0년 10월 23일 금요일 오후입니다. 어제 목요일이죠. 어제 오전 10시부터 진행되었던, 그리고 오늘 새벽 1시 무렵에 끝났던 국회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 그야말로 흥미진진한 대활극을 보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제 뒤 배경에 나오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민주당의 김용민 의원, 거의 흔한 얘기로 거의 멱살잡이 하듯이 치고받고 싸우는데, 김용민 의원 국민의 대표 앞에 사과하라. 근데 끝까지 버티는 윤석열 검찰총장. 어제도 마침 보니까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 법무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등 그야말로 소신 발언, 작심 발언 내뱉으니까 오늘 오늘 오전에 모든 언론의 방향이 크게 두 가지로 쫙 갈라집니다. 좌파 쪽에서는 정치하려면 옷 벗고 나가서 정치하라. 지금 어제 윤석열 총장의 자세를 보니까 이래서 검찰개혁이 필요한 것이고 이래서 공수처가 필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반면에, 또 보수 우파 쪽에서는 정말 속 시원하게 잘했다. 그거 보면 추미애 장관을 비롯해서 이렇게 저렇게 마구 검찰총장을 갖다가 겁박하고 부당하게 수사지휘권을 갖다 남용하고 하는데, 정말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 야말로 새로운 야성을 되찾은 가운데 2022년 유력한 대선 주자 나온 거 아니냐 하는 또 그런 분위기 있고, 그런 것도 또 정의당 같은 경우는 중간에서 이런 얘기를 하나 했어요. 저는 그 대목에 사실 주목을 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180도 바뀌었다. 180도 바뀌었다. 지난해 인사청문회라든가 그동안 있었던 국정감사 아니더라도 추미애 법무장관이 보면 이미 이번 말고도 두 차례에 걸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보면 수사지휘권을 갖다 발동했고, 또 심지어는 감히 내 명을 거역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윤석열 총장을 배제한 가운데 윤석열 총장의 팔다리를 갖다 촘촘하게 끊어내는 그 와중에서 거의 10개월 가까이를 갖다 버티던 윤석열 검찰총장, 왜 갑자기 이렇게 180도 바뀌었을까? 저도 그거 느꼈습니다. 어제 윤석열 총장의 모습은 거의 흔한 얘기로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바와 같이, 그때 기억나시죠? 검사와의 대화. 그때 어느 검사 한 분이 보면 노무현 대통령에게 노무현 대통령 되시기 전에 흔한 얘기를 청탁하시지 않았습니까? 왜 노무현 대통령 앞으로 청탁하면 폐가 망신시키겠다 그런 표현을 썼었거든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얼굴이 붉어지면서 이런 얘기했죠.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지요.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의 모습은 비판하는 쪽에서 보면 거의 막가자는 것이고, 또 옹호하는 쪽에서 보면은 정말 시원하게 사이다 발언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의당의 입장대로 그럼 왜 윤석열 검찰총장은 180도 바뀌었을까? 저는 이 대목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선 판넬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 오전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그 마라톤 회의에서 했던 이야기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두 번째, 나를 굳이 자르려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라. 셋째, 나 대권에 나갈지도 모른다. 이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 대권에 나갈지도 모른다 하는 이야기는 오늘 새벽에 있었던 거죠. 김도읍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 형태로서 퇴임 후에 국민에게 봉사하는 방법을 고민하겠다. 퇴임 후에 국민에게 봉사할 방법을 고민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윤석열 검찰총장 드디어 이제 보면은 대통령 선거에 나갈 수 있겠구나 라고 일견 희망을 주는 것 같습니다만, 또 홍준표 무소속 의원 같은 경우는 그건 아니지 않느냐. 윤석열 검찰총장이 만약에 그렇다면 정치를 하려면은 부당한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거부한 상태에서 사표를 내라. 그러면서 2005년 강정구 사태를 갖다 빗대어서 그 당시 천정배 법무장관의 사실상 부당한 수사지휘권에 김종민 검찰총장 그 명을 거역하고, 추미애 식으로 하면 감히 거역하고 강정구를 갖다가 기소하는 가운데, 나는 그러나 검찰청법에 따른 법무부 장관의 수사주의를 거부했기 때문에 검찰총장직을 내놓겠다라고
담백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 같은 경우도 추미애 장관은 아예 정계를 은퇴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굳이 하려면은 그와 같이 수사 지휘권을 거부하고 당당하게 정치에 나서야 되는 것 아니냐. 사실 또 윤석열 홍준표 의원으로 봐서는 유력한 경쟁자가 생기니까 조금 보면 경계가 되겠죠. 근데 어쨌든 이겁니다. 어제 윤석열 총장이 앞서 그동안 1년 동안 거의 침묵으로 일관해왔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제 그야말로 뭐 작심 발언, 뭐 소심 발언 마구마구 내뱉고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위반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렇다면은 대통령의 그런 결정도 위법하다고 대드는 거 아니냐. 라고 이제 뭐 발끈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문재인 임면권자가 다른 말씀이 없으시기 때문에 나는 국민과의 약속인 임기를 갖다 지키겠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여전히 보면은 소신 있게 잘하라고 격려해 주셨다 하는 이야기도 은근히 내비치면서 이런 얘기죠.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 지난해 7월 임명장 받을 그 무렵에 했던 그 이야기에서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다. 즉 뭐냐, 우리 총장님 집권 여당이나 정부에서 벌어지는 그런 부정부패 비리 거하게 수사에도 철저하게 해주실 거지요. 거기서 별다른 말씀이 없으셨기 때문에 라고 흔한 얘기를 약간 고를 지르면서 굳이 너희들 잠깐만 나서서 뭐 김용민 의원이니 뭐 누구니 나서갖고 변주고 올리지 말고 자르려면 나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잘라라 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그렇다면 왜 그동안 사실은 보면 연초에 한국갤럽이라든지 각종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10% 넘게 나오면서 야권 주자 1위, 그다음에 여야 통틀어서 3위까지 계속 10% 이상 유지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보도 한번 드렸죠. 그때 보면은 윤석열 검찰총장은 대검 공보관 등을 통해서 각 여론조사기관에 제 이름을 빼주십시오. 절대 빼주십시오. 라고 얘기했고,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퇴임 후에 뭐 대권 행보에 대해서는 다른 말이 없다가 갑자기 어제는 나 대통령 선거에 나갈지도 몰라. 그 이야기는 뭐냐니까 이 김도우 의원이 어떻게 보면 퇴임 후에 뭐 정치하실 생각입니까? 지금으로서는 제가 소임을 갖다 다 하기도 벅찹니다.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재차 김도우 의원이 이런저런 형태로 한번 슬쩍 밑장을 까니까 퇴임 후에 국민들에게 받은 그 은혜에 보답하는 그 차원에서 국민에게 봉사하는 방법을 고민해 보겠다. 이러니까 이건 바로 대선으로 연결되는 거죠. 왜 갑자기 윤석열 총장은 외곽을 두들기는 아주 영리한, 그리고 영리한, 그러면서도 뭔가 상대방으로 하면 긴장하게 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갖다가 갑자기 했을까? 저는 여기 윤석열 총장이 앞으로 내년 7월 24일인가 25일 그만두고 난 다음에 정치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철저한, 어떻게 보면 뭐 검찰주의자, 검사주의자, 또 비판하는 쪽에서 얘기하는 검찰지상주의자, 뭐 이런 형태지. 이 양반이 또 윤석열 검찰총장을 접해봤던 많은 사람들의 공통적 의견이 정치를 갖다 하기에는 흔한 얘기로 정치적 상상력과 유연성이 부족하다. 야말로 말 그대로 강골검사일 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강골검사 윤석열 총장이 갑자기 어제 사실상 범여권을 향해서, 청와대와 민주당을 향해서 일종의 뭐랄까 공포탄을 쏜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것 하나 하고, 두 번째, 더 이상 내 가족과 내 측근들을 건드리지 마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침 이번에 추미애 법무장관이 라임 건 등으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만 거긴 라임 건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닙니다. 부인인 김건희 씨의 미술전시업체 거액 협찬금 의혹,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또 김건희 씨의 어머니죠.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이미 이런 건들은 다 무혐의 처리된 건데
추미애 법무장관이 이런 것들을 갖다가 즉 부인의 미술 협찬업체 거액 협찬금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장모 요양병원 불법 운영 의혹 등을 갖고 이미 다 끝난 얘기를 다시 한번 끄집어내서 탈탈 털어보라고 지시하면서 이 건에 대해서도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른바 완벽하게 수사지휘에서 배제한다. 또 소윤 대윤할 때 윤석열 검찰총장 흔히 대윤이라고 하죠. 소윤 어떻게 보면 윤석열 검찰총장과 친형제 같은 사이인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인 용산 세무서장 로비 사건 이 세 가지 그러니까 김건희 씨 그다음에 김건희 씨 모친인 윤석열 총장의 장모 그다음에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인 어떻게 보면 피를 나눈 형제보다 더 가까운 윤대진 검사장 이 건에 대해서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을 잡기 위해서 다시 없는 건을 만들고 이미 무혐의 된 건을 다시 한번 뒤집어서 어떻게 하든지 죄를 갖다 올가 넣어라 라는 시그널을 보내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은 자기 보호 본능이 발동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미 수사를 총괄지휘하는 검찰총장으로서 이미 무력화되어 있거든요. 지금 실제 윤석열 검찰총장은 식물총장입니다. 법무부 장관 추미애와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 이 두 선에 의해서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이런 가운데 결국 윤석열 검찰총장으로서는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자, 너희들 자꾸만 이러면 나 정말 나 정치하기 싫은데 나 정치에서 너 만약에 나 대통령 되면 너희 어떡할래? 지금 이성윤 갖다가 그 눈치 보고 있는 밑에 부장검사, 부부장검사 지난번에 정모 부장검사 같이 물론 검사장 승진했습니다만은 갖다 한동훈이 갖다 덮쳐갖고 난 투국을 벌였던 그와 같은 또 혹자의 표현들 하면 추미애의 애완 검사들 나 정말 정치할지도 몰라. 나 정치하면 나 대통령이 될 수도 있어. 그야말로 외곽을 두들기는 어떻게 보면 공포탄 같은 그러면서 더 이상 밟지 마. 날 더 이상 밟으면 나도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해. 결국 외곽을 두들기는 아주 영리한 그리고 나름대로 전략적이고 전술적인 그와 같은 발언을 어제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모두부터 시작해갖고 첫 발언이 검찰총장은 법무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하면서 전선을 형성했고 중간중간에 문재인 대통령을 계속 끊임없이 물고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 뒤 배경 나온 대로 김용민 의원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서 지금 현재 박주민 전 최고위원 등 당내 스피커 중에 율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재정 의원이라든가 김용민 의원이라든가 박주민 의원이라든가 또 김남국 의원 같은 여기 황운하 의원도 포함되죠. 이런 사람들이 집요하게 어제 김용민 씨하고는 거의 시정에서 거의 주먹만 휘두르잖아지 서희 말싸움 수준은 거의 그냥 난장판 수준으로 검찰총장과 국회의원이 말싸움을 벌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수위를 갖다 높여나가는 가운데 결국 윤석열 총장도 기다렸을 겁니다. 너 정치할 거냐 안 할 거냐. 예전 같으면은 딱 이게 정답이죠. 저는 지금 맡은 바 소임 그다음에 검찰개혁을 갖다 완수하는데 매진하는데도 시간이 부족할 판입니다. 이걸로 끝나야 됩니다. 근데 거기서 그러나 붙여서 제가 국민들로부터 그 무한한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갖다가 되갚는 차원에서 봉사하는 차원에서 퇴임 후에 봉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까? 당연히 김도우 의원 입장에서 그 방법에는 대선 출마 즉 정치하는 것도 포함되느냐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곤란합니다. 그것도 NCND 즉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것은 긍정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지금 민주당을 향해서 청와대를 향해서 법무부 추미애 장관을 향해서 더 이상 내 가족과 내 측근을 건드리지 마라고 강력한 자기 보호에 나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곳에서 보면 윤석열 검찰총장 드디어 대권 행보 시작한 거 아니냐. 그다음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권 행보에 나선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영어 속담에 이런 거 있죠. 달걀이 부화되기 전에 병아리를 세지 마라. 즉
우물가에 가서 숭늉 찾지 마라. 윤석열 총장은 어제 윤석열 총장의 작심 발언은 자기 가족, 처와 장모, 그리고 최측근인 윤대진, 그리고 그 외에도 한동훈 검사장 등 그 수많은 자기 이너서클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결과적으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 본능의 발동이지 결코 이미 크게 봐서 어떤 정치의 뜻을 갖고 하는 얘기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